자,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월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각자 또 바쁘신데 또 출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좀 앞에 와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거 정리하면서 금액을 떠나서 제가 현재 40명 가동했거든요. 우리 고생하셨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보험회사 다니면요. 저도 이제 벌써 16년 차가 지나고 있는데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고 그리고 항상 제가 처음에 2월 설날 전날에 이제 왔을 때 하고 지금 5개월 지나고 왔을 때 하고 제가 예상한 대로 우리 지점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계획대로 됐으면 저는 이미 한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됐었어야 되고 항상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들이 대부분 다 많으시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가동 숫자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한 3배 이상 늘었고요. 뭐 금액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건수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고 있어요. 처음에 100건 해보자 했는데 100건이 넘은 지도 오래됐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건수를 한 200건 정도는 넘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RC님들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숫자 있잖아요. 내 가족 포함해서 친척들 포함해서 대부분 고객 숫자가 100명 안에서 다 머물거든요. 근데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면 제일 재밌다 했죠? 몇 명? 200명이 딱 되는 순간 진짜 재밌게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꼭 그 사람한테 체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LMS 인증 받아가지고 언젠가 저장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제 고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무브를 제가 매번 듣고 있거든요. 왜 듣고 있냐면 부족해서 들어요. 부족해서. 매출에 관련된 거 다른 지점에서 다른 지점장님들이나 다른 RC님들 어떻게 일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오늘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고객은 보험에 언제 가입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가입할까요? 보험에 언제 가입할까요? 그거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제안했을 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결론은 뭐였냐면 지가 관심 있을 때요. 지가 관심 있을 때. 고객이 관심이 생겼을 때. 뭐 언제 관심이 생기냐? 내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일이 당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말 아마 했을걸요. 제가 아는 선배가 우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당자 선배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지점장이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지점장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제발 좀 자기가 보험금 지급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보면서 정말 한심한 지점장, 한심한 설계사가 있다는 거예요. 형은 왜 이렇게 그렇게 조금 거칠게 이야기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보험금 지급 담당을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게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 지급 진단비 담보를 단 1원도 못 해줬대요. 근데 왜 그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 선배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냐? 근데 자녀가 20살인데 딸이 2명인데 딸 2명 다 똑같이 다 유방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그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는 단 1원의 진단비도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야.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 거는 해줘야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본인이 간단하대요. 보험금 지급하면요 항상 부모님이 어딘가 아프면 자녀도 똑같이 아프다는 거야. 근데 진짜 안타까웠던 게 그 집안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을까요? 안 여유로웠을까요? 여유롭지 않은 집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보험에 대해 엄청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족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한이라도 해놔야 된다. 그게 좀 지론인 것 같고 저도 그 이후부터는 컨설팅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이분이 얼마나 어떤 상병에 걸려서 걸릴 확률이 높은 상병에다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세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용실을 가는데 다 똑같이 제 머리처럼 여기 투블럭 해가지고 파마 이렇게 해가지고 곱슬 가르마 튀어주고 다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갱신 보험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너무 비싸잖아, 비갱신이. 그러면 돈이 없는 집이면 갱신용으로도 가입을 시켜야 돼요. 돈이 없는데, 아니 돈이 없는데 거기다 계속 비갱신 좋다고만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받아올 바에는 갱신용으로 그냥 15년 납 15년 만기로 3만원짜리 유지될 수 있는 보험을 받아온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 안준우 매니저님이나 우리 성경선 매니저님 통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적어도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 설계를 하려면 그 집에 상병이 뭐가 있는지는 알고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설계 하나만 해줘도 고객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한다. 제가 우리 집을 제가 보면 제 배우자 아버지가 전 장인어른을 뵌 적이 없어요. 51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뭐 46세 때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도 가슴 쪽에 계속 지금 그 추적 검사를 계속 받고 있고 저희 아내가 자매만 3자매인데 자궁 체형도 계속 만모통 수술 어느 엊그제도 했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저도 봤더니 제 아버지 가족이 형제가 6명이에요. 남자 형제 6명, 고모 1명. 근데 제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졌죠. 둘째 장모는 지금 통풍으로 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셋째 장모는 제 아버지랑 똑같아요, 상태가. 그리고 넷째 작은아버지부터는 연락이 안 돼요. 저희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안이 되게 풍비박산 났거든요. 서로 탓하다가 너 때문에 형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막 이런 거를 어려서 봐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녹아져 저는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화재에서 제일 불쌍한 날씨인들이 누구였냐면 저는 입사해서 2010년 7월부터 입사했는데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일하신 분들이 제일 불쌍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진단비라고는 뇌졸중 진단비를 판매하지 않고 진짜 안 좋은 담보들만 판매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삼성화재가 적어도 업계 평균 이상 담보로 올라와 있고, 지금 오늘은요 업계 평균 수준이 아니고 업계에 선도하는 담보들을 지금 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시상에 뭐 맨날 나온 거니까. 아 참, 오늘 임성민 아씨님이 또 주유권 당첨됐대요. 예, 이제 이게 끝났죠. 이제 마지막이죠. 예, 리프레시 패키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런 캠페인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객 수를 제가 확보해서 200명까지만 정말 딱 채워 놓으면 내가 버티기만 하면은 고객들이 항상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설계동에 했던 거.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6년 동안 표현하지 않는 화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데에다 가입하지 말고 삼성화재에 가입하세요. 어차피 DB, 현대해상, 메르츠 다 똑같아, 상품은. 근데 왜 삼성화재에 가입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16년 때 대답이 똑같아. 뭐일 것 같아요? 보험금 잘 주는 회사에다 가입하세요라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금 기준이 색깔 진하게 들어온 거는 9월이고 25년도 거, 지금 26년도 거는 계속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지금 25년도 3분기까지만 했는데 무슨 비율이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지급 여력 비율. 어려운 용어로 적어져 있어요. 지급 여력. 내가 돈 100만 원 받으면 삼성화재에서는 275만 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고, 이 회사가 어디예요? 2위가 지급 여력 비율 2위. 이거 의외예요. 네, 메르츠가 엄청나게 잘합니다. 메르츠는 자동차 보험 팔아요, 안 팔아요? 하나요? 자동차? 주력을 하진 아마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또 의외인 회사가, 너무 생각보다 안 좋은 회사가 어디냐면 현대해상. 현대해상 몇 프로예요?
179%.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이 돈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주식으로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으로도 가지고 있고 뭐 투자도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도. 어쨌든 지금 여력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잘 나간다. 오래되신,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된 아시님들은요, 그 보험금 청구할 때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많이 하지만 모바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보험금 청구 다 해주거든요. 매달 모아가지고. 그게 항상 일이었는데 참 좋았던 건 오전에 청구하면 대부분 다 오후에 다 나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느리더라고. 그 지급부서가 이제 자회사로 좀 넘어가면서 조금 느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삼성화재가 지급만큼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너무 거창하게 적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시작. 좀 거창하게 적었는데 이것도 무부에 나왔던 거예요. 당군일에 최대 가성비 담보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가 앞에다 이제 적었는데, 어떤 플랜 이야기할 거냐면 회사에서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맨날 제가 2월달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게 비급여 통합 암치료비 이야기했고요.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담보가 중환자실이었는데, 그거를 온통보장에 있는 담보를 빼와서 마이핏에다가도 넣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특정 순환계 질환 특정 치료비 중에 중환자실에 가면 얼마를 주는 담보가 이번에 생겼어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경험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남대병원 아버지하고 응급 버스, 그 앰뷸런스를 같이 타고 갔거든요.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MRI 딱 찍었더니 그 딱 치료를 드린 흔적이 있어요. 바로 큰 병원에서 전남대학병원으로 가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가지고, 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수술을 하려면 수술할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면 머리를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열기 전에 몸 안에 있는 몸을 수술할 몸으로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놀란 게, 이건 좀 19금이긴 한데요, 몸에 있는 노폐물 있잖아요. 그걸 다 빼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 성기에다가 바로 그냥 꽂아요. 주로 간호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거 다 빼야 돼요. 아프거나 말거나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몸을 그렇게 다 빼요. 그 다음에 몸이 만들어지면 한 6시간 뒤에 몸이 만들어지면 수술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 생각해보세요. 머리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 가겠어요? 중환자실에 당연히 가죠. 근데 중환자실 그 딱 하루만 뇌하고 심장이 고장이 나서 중환자실은 대부분 가거든요. 수술 후에든 언제든 간에. 가면 얼마나 준대요? 2천만 원을 준대요. 그것도 100세까지 평생. 그러니까 이 담보가 저는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온통보장 나올 때도 기억하시지 않나 할지 모르겠지만 금고객께는 별로 매력이 저는 없었는데 중환자실 하나만큼 매력 있네요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역시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근데 회사에서 또 이번 달에 뭘 해놨냐면, 이거를 가입하려면요 상해사망 1억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상해사망 얼마로 세팅돼 있어요?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만 세팅이 돼 있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게 해줬어. 뭘로? 제일 아래 보면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 18만 원으로 넣으면 이게 중환자실 1만 원 더 500만 원으로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18만 원이니까 9천만 원 되는 거니까 상해사망 1,000만에서 1억을 맞춰주나 봐. 이렇게 사망값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줄이는 효과가 있냐면, 원래 이게 상해사망 1,000만 원이면 49세 고객이거든요. 얼마예요 보험료? 800원인데 원래 1억을 넣었으면 8,000원을 내야 될 돈을 상해 중환자실 일당으로 18만 원을 대체하니까 2,790원. 그러니까 한 4,500원 정도를 줄여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가지고 판매하면 좋겠다 해서 이 플랜을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올렸던 거고, 비통치 이런 넣어준 거는 요즘엔 당연하게 많이 넣어주고 있지만, 중환자실 2천만 원까지 되는 거는 굉장히 정말 이번 달에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만한 담보다.
그래서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몇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안 한다고 보면 딱 3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한 건 하면 정말 최고 좋고 두 건 하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두 건 정도를 하셔가지고 특히 그러면 이 특정 수납 2천만 원 가입할 수 있을 분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가입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은 특히 고혈압 약 먹거나 고지혈증 약 먹거나 당뇨가 있거나 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은 이 플랜을 좀 가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보험료가 얼마예요? 이거 2천만 원 넣었을 때 50세 기준으로 딱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지원장님 2만 원도 나 비싼데? 그러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어떻게 낮춰볼까요? 납입기간을 25년, 30년을 하고 보장되는 나이를 몇 세까지? 네, 80세까지 되나요? 80세도 90세도 줄이면 보험료가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플랜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암통합치료비, 비급여 통합암치료비 하는데요. 한번 이거 맞추신 분한테 이거 한번 드려봐야지. 자, 비급여 통합암치료비는 비급여 치료를 했을 때 나오는 치료비잖아요. 그죠? 네. 맞춰보실래요? 비급여 수술을 했어요. 그럼 얼마로 줄까요? 혹시? 이지혜 씨님 맞춰보세요. 얼마요? 오, 1,000만 원. 맞나요? 그러면 표적 항암을 했어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표적 항암하면. 4천만. 엄청 잘하시네. 중복지금 안 되는데. 3천만 중앙 맞추세요. 면역 항암하면 얼마 나올까요? 면역 항암하면 우리 손태찬 씨님 면역 항암하면 얼마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 3천만 원 아니야. 밑에 1,000만 원 보태야 돼. 얼마? 왜 7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면역 항암이 왜 7천만 원이죠? 면역 항암은 표적 항암에 속해 있기 때문에 3천원 플러스 6천이 되고, 또 아, 밑에 1,000. 비급의 약물에 또 포함되기 때문에 1,000이 돼서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양성자 방사선은 얼마가 나올까요? 양성자 방사선. 딱 1억 나와. 3천. 양성자 방사선은 여기 3천만 원인데 비급여 방사선이 얼마나 적혀 있어요? 1,000만 원 적혀 있으니까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4천만 원 나가. 저것도 받잖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이 비급여 통합 암치료비를 하는 거고, 어제도 우리 노량진 브랜치 알씨님들 대상으로 이거를 또 설명을 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화재에서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되는 상품도 여러 가지고 담보도 수천 가지이지만 무조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비급여 통합 암치료비를 했을 때 얼마 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단비 1,000만 원 넣으면 50세 기준으로 23,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비급여 통합 암치료비 아까 얼마 나왔어요? 보험료? 23,968원 정도 나왔죠. 진단비 1,000만 원 넣을래? 아니면 비급여 통합 암치료비 1억 넣을래? 뭐 넣으실래요? 근데 고객 중에 항상 삐딱한 고객들 있잖아요. 비급여 통합 암치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암 진단비에 비해서 정말 치명적이야.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너무 좋아. 아니 세상에 연간 1회 한도로 또 그것도 오늘 무브 보면서 이것도 알았다. 이 비급여 통합 암치료비의 담보는요, 진단일 기준일부터 1년을 줄까요? 아니면 가입일 기준으로 1년을 줄까요? 네, 최근사 씨 뭐예요? 가입.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궁금한. 어저께 공부했죠. 어제 공부했어요. 네. 이 치료비 전에는 암 특정 치료비인가 이런 것들은요, 진단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주지만 이 보장 어카운트 이후의 치료비는
가입일 기준으로 1년을 해서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질문하다가 말았죠? 아, 비급여 통화 암 치료비의 치명적인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암 진단비. 너무 심각하게 어려운 거 아닌데. 치료를 받아야죠. 네? 뭐라고요? 치료를 받아야 맞아요. 비급여 통합 암 치료비의 암 진단비에 비해서 치명적인 단점은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줘. 치료를 안 받아도 준다 이야기야. 근데 비급여 통합 암 치료는 뭐예요? 반드시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돼.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암 진단비 담보가 비싼 이유가 그거죠. 근데 대부분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 할 사람들은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뭐 산속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자연 치유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요, 그분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통치의 하나의 또 이제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 치료를 하나 못 해주는 게 있어. 네, 맞아요. 중입자 방사선. 우리 팀장님. 네. 중입자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을 했을 때는 얼마가 나갈까요? 중입자 방사선을 했을 때 얼마가 나갈까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3천만 원일 것 같지만 양성자 방사선하고 중입자 방사선은 또 달라서 중입자는 3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비급여 방사선 하나로만 들어가서 1,000만 원만 나와. 그래서 이제 설계하신 분 중에 설계하신 분들이 이제 나아나신 이제 플랜 소개를 해볼 건데, 중입자 방사선을 오늘 이제 어제 받아온 체결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다가 중입자 방사선 5천만 원 이렇게 항상 넣어줘요. 넣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비급여 통합 완치를 1억을 넣었고 중입자 방사선을 넣어준 이유가 더 부족한 담보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나나씨님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달라, 설계가. 일반적인 날씨들하고. 근데 제가 자세히 뜯어보면 항상 뭔가 철학이 있어 보여. 너무 고상하게 표현하면. 본인만의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근데 설계하는 것 중에 보면 항상 피통치 1억을 넣어주면서요, 뭐를 꼭 넣어주냐면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를 넣어줘요. 자, 우린 이제까지 비급여 통합 암 치료비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나씨님은 항상 이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를 넣어줘요. 이게 뭐냐?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 암 통합 치료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하지 않고 주는 게 이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 암 통합 치료비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보완해서 급여 부분까지도 챙겨주려는 욕심이죠. 근데 좋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항상 넣어주는 것 같아요. 수술하거나 뭐 하면 1,000만 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유사함으로 내가 급여든 비급여든 하면 600만 원 나오고, 급여든 비급여든 내가 수술하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쬐든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특정 치료비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서 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포인트가 또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이 뇌졸중, 뇌혈관,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넣어줘요. 뭐를 꼭 넣어준다? 자, 봐보세요. 암 진단비는 안 넣고 암 진단비 대신에 비급여 통합 암 치료비하고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비를 넣어주고요. 근데 뇌하고 심 쪽은 꼭 진단비를 이렇게 넣어줘요. 이유가 뭘까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뇌하고 심은 못 보셨지만 우리 금영애 씨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하고 심은 진단이 됐더라도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뇌 쪽에 양성 종양이 생겼는데 너무 부위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진단은 됐으나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대요. 암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암은 걸리면 무조건 항암이든 약물이든 수술이든 무조건 진행을 하는데, 뇌하고 심은
진단이 됐지만 안 하는 경우가 덜어 있나 봐요. 20, 30% 정도가 있대요.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하고 심은 항상 진단비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조금이라도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특정 순환계 특정 치료비를 이렇게 좀 넣어줬던 플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되게 독특한 게 111대 수술비는 이제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통합 양성신생물 수술비를 꼭 넣어주세요. 이 뇌심, 간폐를 특히 얘다 1000만 원을 꼭 넣어줘요.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이게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니까 양성신생물이 생겼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141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싸서 가성비 있게 고객들한테 보험금은 크게 1000만 원 나오지만 보험료는 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항상 플랜을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 고객이 지금 44세 고객이거든요. 44세 고객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방금 말한 거 다 넣어줬어요. 보험료 얼마 나올게요? 고명환 씨는 한번 쳐보세요. 5만 원대나 한 7만 원? 와, 대박. 75,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상품 이름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돈내산. 다시요. 뭐라고요? 시작. 내돈내산. 내돈내산 뒤가 뭐예요? 4177. 4170이 내돈내산 4170이라는. 질문이 좀 생소한데 우리가 맨날 판매하고 있는 건 마이핏인데 뭐냐면 저보다 다 아시겠지만 마이핏하고 내돈내산은 약간 제네시스와 그랜저 차이라고. 네? 네. 마이핏은 좀 고급형이야. 그랜저도 충분히 좋잖아요. 근데 여기다 고급 기능을 막 넣었어. 그 고급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이핏에 둘이 가족이야. 그럼 보험료를 할인해줘. 그리고 뭐 슈가피 뭐 이런 것도 막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납입 면제도 연계해가지고 마이핏에다가는 건강보험도 넣어주면서 화재보험도 넣어주고 운전자보험도 넣어주면 막 납입 면제가 다 돼. 이런 고급 기능을 넣었어. 근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하냐? 실속파로 따지면 또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돈내산. 대신에 내돈내산은 보험료가 한 20% 정도가 싸요. 대신에 뭐가 안 좋냐? 우리 RCM들한테 주는 수정률, 돈을 좀 덜 줘. 근데 마이핏은 고급차를 한 대 팔았기 때문에 우리 RCM들한테도 돈을 좀 더 많이 줘.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성향을 보고 조금 이걸 똑같이 설계하게 되면 마이핏에서는 뭐 한 9만원 뭐 85,000원 뭐 이렇게 만원 정도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객들을 봐가면서 내돈내산을 할지 뭐 마이핏을 할지는 이제 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40세는 뭘로 가입하겠어요? 내돈내산 1640. 41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하는 거를 내돈내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나씩 진짜 특이해요. 봐봐요, 앞에. 운전자 보험을 보통 안전운전 파트너로 가입시키잖아요. 근데 상품 이름이 뭔지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슬기로운 가정생활 플러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뭐,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딱 이거 세 가지 담보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해주는 거. 그죠? 운전자 벌금, 대물 대행 해주는 거, 변호사 선임 비용 해주는 거. 요거 담보 가입시키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는데, 슬기로운 가정생활로 해주는 이유는 혹시 나중에 여기다 뭐를 또 추가할 수 있냐? 화재보험을 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50대보다는 40대가 돈이 더 없고 40대보다 30대가 돈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성비를 항상 생각을 해줘서 설계를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랜은 제가 우리 톡방에다가 이제 올려서 공유해 줄 테니까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플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이 보험료는 얼마 나올까요? 이거 운전자 플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넣어줬어. 고명환 씨 또 맞춰요. 또 잘 맞추네. 맞아. 오, 맞아요. 이거 가려놓고 내가 안 했네. 12,000원이 11,900원이 나왔어요. 네, 옆에
앞에 번호가 있어. 네. 문제곡 기사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설계를 하더라도 조금 고심의 흔적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나나 씨님처럼 좀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이제 설명은 다 했고 엊그제도 이야기했던 건데 방사선도 급이 있어. 급. 우리가 좋은 놈 안 좋은 놈 다 죽이는 방사선이 그냥 X선을 이용한 X방사선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 이게 너무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개발한 게 세기를 조절하는 거야. 안 좋은 놈이 좀 있었을 때는 좀 세게 넣었다가 좋은 놈 세포가 있을 때는 좀 덜 죽였다가 이런 걸 세기 조절이라 그러는 거고, 양선자는 입자를 굉장히 더 정밀하게 되어 있는 입자로 때리는 거고, 이거보다 이제 더 고급화된 이제 중입자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안 좋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세포 독성 항암 치료제 국가에서 95% 다 해주는 거, 그거는 좋은 세포 안 좋은 세포를 다 죽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뭘로 나왔어요 아까? 무슨 항암? 두 번째로 나온 게? 표적. 아, 맞아요. 좋은 놈 안 좋은 놈을 다 죽이는 세포 독성 항암이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표적 항암이야. 말 그대로 표적은 뭐예요? 표적해가지고 안 좋은 놈만 죽이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좋았어, 표적 항암이.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 이 표적 항암을 맞다가 이 약발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떠한 약을 쓰더라도 약발이 안 서요. 내성이 생겨버려서. 그래서 표적 항암 맞다가 약발 안 선 사람 대부분 다 돌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발견된 게 뭐야? 무슨 항암? 면역 항암. 면역 항암 뭐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암세포랑 10년 동안 싸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 대표적인 약물이 그때 2020년도에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옵디고 미국 사람이 만드는 게 키트로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 면역 항암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다는데 그 다음은 개발이 안 됐고요. 이 면역 항암이 몇 년도부터 개발한 줄 아세요? 이 교수님이 1978년도부터 개발해가지고 2020년에 와서 이제 상용화가 된 거예요. 표적 항암은 생긴 지 벌써 상용화가 된 지 20년이 넘었대요. 면역 항암은 상용화된 지가 2020년도니까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환자 입장이라면 세포 독성 항암 독한 놈 맞겠어요? 아니면 면역 항암 맞겠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 특정 산정특례 제도에 해줘야 안 해줘요? 얘는 안 해주죠. 다 해주고 싶어도 건강보험 재정이 허락치가 않아. 맞고 있는 사람도 요즘에는 막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고, 8월 달부터는요, 그 시험이요 변경됐답니다. 5세대 실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요. 지금 모의고사 문제집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시험 합격하기가 7월보다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정보 변경된 거 관련돼서 이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합격하기는 사실 이번 달은 되게 힘들 것 같고, 이번 달 한번 시험이 치러지면 이제 모의고사가 문제가 나오면 9월 달부터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자신 없는 분들은요, 혼자 공부해서 요즘 점수가 진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 없는 분들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좀 시험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4시까지잖아요. 이게 15시로 바뀐 것 같아요. 3시까지만 교육받는 걸로. 제가 이건 확인하고 제가 톡방에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좌우지간 혹시 설계사 자격을 준비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현재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번 달은 좀 입과를 시켜야지만이 시험을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도입하면 어디 간다 그러죠? 이번에 도입하면 어디 간다 했잖아요. 제가 크게 도입을 많이 안 했거든요. 이게 여기 있죠, 함은. 샤먼이라는 데를 가는데
이번에 저희한테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도입하잖아요. 우리 지점은요 다 유경력 전문 지점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도입 시상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다른 지점, 표준 지점은 내가 도입하면 도입 시상이라는 걸 줘요. 근데 우리 지점은 도입 시상이라는 게 없고 내가 도입한 사람이 일을 하면 거기 일을 한 거에 대한 60% 오버라이딩이라는 걸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시상이 걸려 있다 보니까 여행을 만약에 여기 입과를 다 시켜가지고 코드가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내가 가기 싫어. 그럼 돈으로 주겠대요. 1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BTC 입과를 들어오고 나서 수료하고 코드가 나와야 100만 원이고 혼자서 우리 지점은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은 50만 원 나갈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입과시켜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아마 15시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이제 4일 남았는데 어차피 말일날 우리 영업 안 할 거니까 화수목 3일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실 하루만 가더라도 2천만 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비급여 통합 암치료비 제가 또 말씀드렸고 나하나심처럼 조금 독특하게 통합 양성 신생물 수술비 이것도 넣어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안전운전 파트너로 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가정생활에다가 화재보험까지 이제 태워가지고 운전자 보험도 만들어준다. 그것도 만 원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